춘천시 고은리에 추진되는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의 최대 역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박상용 기자로부터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 행정복합타운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네, 강원도청 신청사 잘 아시다시피 춘천시 고은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행정복합타운은 이전하는 도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면적은 약 100만 제곱미터, 축구장 140개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1단계로는 강원도청과 도의회, 강원도 산하기관과 법원, 검찰청사 이전이 추진됩니다. 이어서 2, 3단계에서는 상업시설과 4,700세대 규모의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약 9천억 원 정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 사업이 강원도 인구 200만 명의 발판이 될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토지 분양과 공공기관 입주를 통해 600억 원대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다른 지역에 보면 도청 이전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여러 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에서 강원도 행정복합타운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직접 경북도청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경북도청은 아시다시피 원래 대구광역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동으로 옮겼죠. 그러면서 이 일대에 신도시를 꾸렸는데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규모는 약 10.9제곱킬로미터 수준입니다. 예. 사업은 15년 전 시작해 지금까지 2조 1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단계로 경북교육청 등 공공기관 50곳 이전은 대부분 끝났고 지금은 2,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요. 1단계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이 빈 땅이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상가들도 비어있는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병원이나 유치원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선 뒤에도 기대만큼 인구가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경상북도는 첫 계획 당시 10만 명이 사는 자족도시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구는 2만 2천여 명 수준, 기대의 4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의 70% 가운데 70%가 여전히 빈 땅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봤더니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 유치 등의 획기적인 유입 정책이 없으면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충청남도 도청도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는 대전광역시에서 서쪽 지역인 홍성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내포 신도시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충남개발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2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18년 동안 이어진 공사 올해 모두 끝납니다. 하지만 이곳도 10만 명을 목표로 한 인구는 4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행정타운과 주거용지를 제외하면 상업, 산업용지의 분양률이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데요. 더욱이 인구 감소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통합 논의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선례들을 보면 강원도가 앞으로 사업 구상에 더 치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강원도의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얘기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냥 낙관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사업비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원도는 행정복합 사업비를 빚을 내 충당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토지와 현물을 개발공사에 출자를 하면 사업을 맡은 강원도 개발공사가 7천억 원대 빚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강계공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을 위해서 낸 빚이 리조트를 팔고도 3,3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가 계속 현물과 현금을 출자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사 사업성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 비율의 숫자만 낮추고 빚을 더 늘린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강원개발공사가 600억 원 이상 수익을 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주거와 상업용지를 모두 분양했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지의 3분의 1 수준이고 아파트도 4,800여 세대나 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바로 옆에 춘천 합곡지구와 다원지구에서도 7,000세대 이상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의 비용 편익 지수는 0.7, 보통 수준입니다. 이 역시 6년 안에 토지 분양 100%를 전제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조금이라도 분양률이 나빠지면
향후 사업의 성패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강계공은 파산 위기의 중도공사도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사업성이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치밀한 경제성 분석과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박상용 기자였습니다. 취재 내용 잘 들었습니다.